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과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오후장 될수록 회복했던 날들이 몇 번 있어서 그런지 오후장이 좀 증시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던 중국 시장도 현재 양시장 1% 넘게 빠지면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눈치 보기를 계속하게 되는 국내 증시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시장의 조정이 이어질지 요즘 들어서 계속 관망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문자 말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이 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ID. 삼성 SDI. SDI, 예.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아, 거기 70만 1,000원에 했어요. 매수를. 70만 1,000원을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비중은 한 50% 했어요. 비중 50%. 아이고, 오늘도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 요즘에 계속이 빠져요. 네, 요즘에 계속 빠집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네.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중 50%를 70만 1,000원에 한 번에 다 사셨을까요? 예, 예. 한 번에 다 샀어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사셨으면 예를 들어서 길게 가실 수 있는 자금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그냥 가지고 갈까요? 예.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 뭐 헝가리 관련된 부분들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단어들은 들어보셨죠? 예, 예. 네. 증설을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만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인지는 아시지요?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손절할 기업 아니시고요. 예. 뭐 20년도에도 영업이익 늘어났고 올해도 영업이익 전년 대비 67% 이상 늘어난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리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내고 내년에도 30% 가까운 이익 성장으로 1조 4,500억 원까지도 영업이익 나온다고 추정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예. 뭐 시장의 흔들림 등락도 있고 최근 연말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온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일부 60만 원 이하에서 매수된 그러한 주주분들이나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가 일부분 있고 나서는 예.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추세선을 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혹여나 그래요? 추세선을 깬다 하더라도 예. 다시 재차 되돌림이 나올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비중이 크신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예. 비중이 작았더라면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야금야금 더 사셔서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 비중이 50%시니까 예. 뭐 그래도 나는 길게 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조정에는 그냥 눈 딱 감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잘 보유해 가시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비중이 예. 크셔서 예. 뭐 조금 더 담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길게 보실 수 있는지 자금의 성격을 좀 여쭤봤던 예, 거고, 예. 예, 너무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길게 본다 예. 생각하고 가져가시겠습니다. 네, 저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네. 예, 성공 예.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뭐 대응 전략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중 조절도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가지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이노베이션 네. 28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입니다. 28만 몇천 원일까요? 28만 6천 원. 6천 원에 비중 10%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도 또 음봉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대응 전략 이주연 위원님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혹시 왜 사셨을까요? 아, 이거 저기 증권사 직원이 권해가지고 샀는데. 아, 그래요? 그 증권사 교체하셔야겠는데요. 네? 증권사를 바꾸셔야겠습니다. 예. 그 SK이노베이션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예. LG랑 소송전에서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조정이 좀 나오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마 보상 문제가 좀 굉장히 금액이 좀 크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어떻게든 뭐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22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다 내려온 것 얼마요? 같은데. 22만 5천 원이요? 네네, 22만 5천 원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앞에 2018년도의 고점 구간 있죠. 예, 예. 예, 요 구간을 이제 주가가 돌파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이런 이제 저항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가 선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지금 이 저점끼리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으니까 거의 추세선 부근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죠. 예. 여기서 이제 밟고 돌림이 만들어진다면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수는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이 추세선 있죠. 네. 요 저항선이 이렇게 이제 뭐 평행 이동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요 하락 트렌드 저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2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돌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지금 뭐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혹시 뭐 손절도 형편이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은 손절도 생각을 하죠.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일단 요번에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못 나온다고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만 4천 원 제가 손절가로 드릴 테니까 그까지 한번 보시고요. 거기서 아마 웬만하면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한번 뭐 트렌드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트렌드 상단까지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그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가능성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의 확률이 없는 곳에 이렇게 기대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뭐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기업들끼리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뭐 SK 이노베이션에서 SK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LG 쪽으로 로열티를 주던지 생산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일시불로 뭐 원하는 2조라든지 3조 정도의 뭐 위약금을 그 지분을 요구한다는 게 로열티 얘기하는 겁니까? 네? 지분을 LG에서 네네. 지분을 요구한다고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것이 그 로열티를 달라는 뜻인지. 아니죠. 로열티는 이제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배터리가 있으면 그 배터리의 기술이 이제 뭐 LG 거다 약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일정 부분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수익으로 받는 부분인데 이게 로열티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지불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러면 일정 부분의 SK 이노베이션의 지분을 갖게 될 경우에는 뭐 이런 기술을 갖다가 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어떤 게 되겠다라는 부분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해결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은 시장도 좋지 않고 이런 악재적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밀려 내려오면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원만히 해결된다 하면 시간을 좀 길게 뒀을 때 SK 이노베이션이 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작년에 이제 좀 적자가 나왔던 부분들은 유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예, 그래서 유가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온다 하면 요거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대를 22만 4천 원으로 알려주셨어요. 손절까지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대응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받았는데요. 저희 한미사이언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58,800원에 비중 3%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를 58,800원에 3%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비중이 굉장히 적으셔서 부담이 조금 덜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52,000원, 51,500원 언저리에서 횡보를 해줬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한미그룹 지주회사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한미약품이 최근 경구용 그 항암제죠. 거기에서 이제 FDA 불발 관련된 소식이 나와서 동반해서 함께 좀 하락해 주는 추세가 또 있고 최근 뉴스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회장 직위에 이제 그 부재가 좀 있죠. 고 임성기 회장의 이제 별세로 인해서 이제 포스트 체제, 누가 이 그룹을 진두지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거나 이제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뭔가 시그널이나 이야기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리가 좀 덜 된 모습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은 천천히 쉬어갈 수 있는 모습들은 나오지만 다시 말씀드렸듯이 51,500원 정도에서는 바닥 구간이 다시 확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봐주시고요. 지금 지수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장세, 박스권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 3%이시니까 51,500원이 될 때까지 나는 물을 조금 최대한 안 타보겠다. 그리고 좀 버티다가 이 구간까지 온다면 추가적으로 산 만큼 한번 더 사볼까라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차분하고 여유롭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51,500원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좀 여유로운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더 추가적으로 7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의 슈팅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매수가 위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종목으로 이제 올해 중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안전한 종목,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도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51,500원까지 가격 조정 나올 수 있다. 이쯤에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번 문자는요, 넥스트 BT입니다. 매수가 1,66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좀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비티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고려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3월 달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급락 나왔다가 시장 반등하는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갭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1,300원대 그리고 1,450원 이렇게 이제 갭 구간이 있는데, 이 갭 구간의 하단 부근을 최근에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넥스트비티는 보시면 이제 10월부터 이제 쭉 하락 트렌드로 이렇게 내려온 종목인데, 보시면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내려오다가 이 트렌드를 살짝 벗겨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요 전저점 부근에 1,3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변곡점을 한번 만들어 준다 하면 그때부터 추세 전환해서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넥스트비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80% 이상이 거기서 나오는 부분인데, 햄프 오일을 캐나다 이제 햄프 오일을 활용한 이 건강기능식품 슈퍼푸드라고 하는데, 뭐 그걸 미국 FDA에서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했더니 이게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롯데 쇼핑에서. 그래서 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매출이 좀 많이 올라와 준다고 하면 올해 실적이 좀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주가는 전저점 부근, 그러니까 바닥권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 생각하시고, 시장이 뭐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1,300원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올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물론 실적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넥스트비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올해 잘 가져가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화재요. 삼성화재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88,000원 50%. 188,000원에 50%. 자, 지금 네. 보험업종들이 그래도 오르고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약간 지금 매수가 부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요? 예. 그때 1월 달인가 1월인가 잘 모르겠어요. 올해 매수하신 거죠? 네. 네, 갑작스럽게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네,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마음적으로. 네. 그리고 비중이 크셔서 그 심리적 부담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매수하실 때는 분할로 좀 접근하신다는 원칙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비중을 줄일지 안 줄일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라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하셔서 비중이 늘어나신 걸까요? 아니면 처음 사실 때 50% 다 사신 걸까요? 그냥 물타기 안 했어요. 처음 사실 때 50% 다 사셨어요. 네. 그러면 그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마다 네. 비중을 적어도 한 20에서 30%까지만 남겨두시는 걸로 네.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예.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에서 제가 조금만 이게 지금 매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수가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거를 저는 이거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번에 다 파시고 싶으세요? 네. 다 파셨다가 더 올라가면 아쉽진 않으실까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팔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네. 비중을 20% 정도만 남기시고 네.
나머지는 매수가 위로 올라면 다 말씀하신 대로 매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럼 20% 정도만 네. 그래도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금야금 올라와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했으니까 사고가 예년만큼보다는 적게 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수혜를 입어야 되는 업종인데 네. 다른 보험 손보사나 생명보험사 대비 1년치 네.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삼성화재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에 다 털지 마시고 네. 매수가 위에서 20%만 남기고 다 정리해 보시고 네. 나머지는 그래도 적어도 20만 원 가까이 오면 팔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보세요. 예. 예, 내려갈 여지보다는 올라갈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몇 주 전에는 그냥 뭐 무척 많이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생을 했잖아요. 네네. 그 고생을 하고 이제 본전 와서 다 팔고 나면 네. 뭐 고생한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지 않으실까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갈런지 어쩔런지 몰라서 지금 상담을 드린 거예요. 네, 조정을 받고 올라왔을 때에는 올라온 이유가 있으니까 또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팔지 마시고 네. 비중 20%만 남기시고 정리하시고 조금 더 올라갈 때에 이 정도 수익이면 팔아야 되겠다 싶으실 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또 이렇게 한 번에 매도하고 싶다고 하신 분은 많지 않으신데 또 홀가분하게 털고 싶은 마음도 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나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렇게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바이오요. 현대바이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51,200원이요. 비중은 100%인데요. 네, 51,200원에 비중 100%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주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단기로 당연히 보셨겠죠? 네, 지금 한 1,000주 정도나 매수를 좀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게 코로나 바이오 경구 투약을 만든다고 그래서 네네. 그게 임상을 아직 안 했는데 그거 임상을 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 이슈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예. 단기로 들어가시니까 손절가 생각하시는 가격대 잡아두셨어요? 예, 지금 잡아주는 거는 거기에서 한 10%나 20%만 올라가도 괜찮겠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전망을 보고 한번 1,000주 정도 더 매수를 해볼까 한데요. 자, 일단 선생님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네.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 같으면 저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은데 이유는 매수를 오늘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네. 지금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걸로는 물론 네. 이제 언론에서 나온 기사긴 한데 이게 네. 3월 9일 날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내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효력에 대해서 나온다 하면 단기적으로 네.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새로운 정고점 그러니까 이 고가권을 돌파를 해서 막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 12월 달부터 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N자 상승으로 지금 목표치는 올라온 거거든요. 오버슈팅도 나왔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내일 만약에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준다면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시작을 할 거고 만약에 네. 재료나 뉴스가 붙어준다면 반짝하고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통 네. 재료나 뉴스가 나와줘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네. 고점권에서는요. 예.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이제 기사를 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한 56,000원 정도가 저항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본다 하면 한 57,500원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56,000원 정도 부근부터 선생님 비중이 100%시니까 수익을 실현하시면서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손절선은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짧게 그냥 한 48,900원 정도 잡으시고 예.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가 하락 출발한다면 그냥 이 가격대 깰 때는 그냥 바로 잘라내버리시고 차라리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더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선저가를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잡으면 좀 늦겠어요, 너무? 아우 손절가 20% 잡고 간다고 해서 이거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릴 날짜 경우에는. 20일 후로. 네? 날짜 20일 후. 20일 이후요? 예, 예. 글쎄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제 생각에는 뭐 48,9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짧게 예.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예, 예. 그리고 내일 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 줬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예. 뭐 한 10% 정도 수익 노리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온 예. 종목입니다. 예, 이렇게 종가쯤에서요.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요. 전화로 상담 가능하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네. LX 일렉트릭이고요. 네, 20%고요. 네. 예. 매수가는 얼마인가요? 69,100원. 69,10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좀 손실이 크세요. 예, 지준님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실폭이 좀 되세요. 예, 저 너무 걱정이거든요. 예, 자금은 여유롭게 기간적으로는 여유가 되세요? 예.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사야 될 자리랑 팔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만 원, 4만 5천 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자리, 횡보하는 바닥 자리가 보이고 그리고 7만 원 위에서는 이렇게 파란 색깔 네모 상자 보이실까요? 네네. 이 구간들이 팔아야 될 자리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위에서는 팔아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 때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해 놓은 곳들 있죠. 네네. 그 구간에서는 이제 사도 되는 자리, 그러니까 샀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리랑 샀을 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자리랑 그 두 가지만 일단 앞으로는 차트를 좀 길게 열어놓고 대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네. 단기적으로 이제 1년치 차트를 열어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 바닥에서 매수할 때가 보여요. 아. 이 추세가 근데 높아지고 있잖아요. 우상향 추세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우상향 추세가 꺾이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게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LS 일렉트릭은 올해 작년에 대비했을 때에는 3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돼도 15% 증가한다고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차트상 이 추세가 코로나 3월 저점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점이 그럴까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탈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다시
느리더라도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이 선, 파란 색깔 선 위로.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여쭤봤던 이유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버텨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어도 얼마큼 기다릴까요? 기간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에는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니까 버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라서 확 꺾여버릴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 예. 그러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55,000원 1차적으로 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 65,000원. 55,000원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네. 조금 여유를 갖고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근데 더 빠져서 5만 원 언저리까지 터치가 됐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네. 전화를 주세요. 아, 예. 근데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공매도로 뭐 폐지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염려할 그런 구간은 뭐 그러한 이슈거리는 아니에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 네. 그렇게 좀 봐주시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대응하시면 네. 다시 추세 위로 회복할 거니까 아, 조금만 여유를 고맙습니다. 가져주시고 5만 원 너무 가까워진다 하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저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좀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아까 얘기했지, 유한양행.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가 72,500원. 102,500원. 상당히 7만. 고점. 72,500원이요. 네, 예, 그리고 예. 비중은요? 한 40%. 비중 40%.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손실이 크신 상황입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이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세요? 아유, 그때 그냥 그럴 적에 샀어요. 자, 일단 유한양행이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 조정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요게 일단 여기서 반등 흐름이 만들어져서 예. 뭐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8만 원대 지금 고점이었는데 이 예, 예. 저항을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증권회사님 보고 그때 6만 한 7천 원 할 때 매도해야 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서 매도해야 되냐고 갖고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예, 그냥 갖고 가라고. 회사가 아. 크니까. 일단 뭐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요. 주가가 예. 제 생각에는 앞에 이제 이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까지 다 좀 반영을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형태가 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의 추세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단지 지금 제가 아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59,000원 정도 부근에서 뭐 살짝 이탈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부근에서 아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거의 뭐 조정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예. 59,000원 뭐 살짝 이탈시키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 같은데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고 하면 예. 이게 다시 뭐 상승 추세로 쭉 해서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67,000원대 문의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67,000원. 네네. 아니 이거 정말 저는 뭐 선생님께서 정말 저는 손절을 못 하겠고 진짜 여기서 뭐 장기 투자로 가야겠다. 기업 실적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 회사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요? 그러면 얼마나요? 그렇게 가려면? 그렇게 가져가면 얼마나 갈 수 있냐고요? 예, 기간이 기간은 제 생각에 못해도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6개월이요? 최소 6개월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반등하는 구간들에 있지만 반등을 못 해준다고 했을 때는 조정 더 나올 수도 있어요. 6개월이면은 그 내가 산 가격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매수가까지 제 자신 있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한 7만 원대 팔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 만약에 올라오면 그 구간 예. 한 7만 원, 7만 1천 원 구간 좀 저항이 좀 심할 것 같거든요. 예.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유한양행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약이라든지 파이프라인 터지면 또 단기적으로 시세에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전고점 8만 원대를 돌파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아니면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일단 가격은 67,000원 부근까지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기간 잘 보시고 대응해 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5만 2천 원 20%요. 15만 2천 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5만 2천 원에 20% 사셨어요. 네.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좋더라고요. 모멘텀도 많고 해서. 예를 들면 모멘텀을 어떤 걸로 꼽으셨을까요? LG 마그나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컸죠, 저희. 예, 그런가 하고요. 네, 그래서 전기자동차, 애플카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오르기 전에 사셨어요? 오른 다음에 사셨어요? 오른 다음에 산 것 같아요. 오르기 전에 사셨어요? 아니요, 지금 조금 흘러내리길래 샀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막 시끌벅적 해가지고 주가가 딱 나왔는데 다시 좀 떨어진다 싶어서 다시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 한 번만 더 떨어져서 생각을 해주세요. 아, 예. 왜냐면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던 주식이 예. 차트가 갑작스럽게 빵 하고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한 번 오른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오르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어요. 예. 그 두 번의 슈팅이 나온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를 하신 형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손절을 할 기업은 또 아니잖아요. 예. 영업이익으로 본다면 이제 작년에 3조를 돌파했다. 딱 이제 영업이익 3조 시대 딱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약 3조 6천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예. 내년 되면 이제 4조 원도 돌파한다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매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예. 손절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재차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17년에도 이렇게 한번 상승을 했던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갭이 있어요. 예. 그럼 이 갭을 횡보하면서 채워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추세를 써나가기 위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해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여유 있게 봐야 됩니까? 그 여유 있는 기간은 이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데 이 네모칸이 2달이 될 수도 있고요. 3달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주총 이후에 마그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너무 답답하신다라고 하면 매수가 위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나는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하다 싶으시면 20% 정도는 괜찮아 보이니까 더 들고 가 보시고요. 그럼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됩니까? 목표가는
얼마만큼 들고 있을 수 있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18만 원 언저리에서 팔고 나와야지 싶으면 그때 팔고 나오시는 거고요.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들고 가보시는데 네, 그 기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로 한번 결정해 보시겠습니다. 기간은 상관없는데. 네, 그러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0.95% 내려가면서요. 299.7.49포인트, 2,997.49포인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는 3,055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오후장 들어 점점 내려가고요. 2,99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속적인 하락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럼에도 개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5,68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양 매도세 나타납니다. 기관이 4,597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909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두들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5위인 삼성전자 우선주가 그나마 빨간색 켜고 있습니다. 0.14%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24%로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SK하이닉스 2.86% 하락, LG화학이 1.55%, 네이버가 2.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에서도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현대차가 1.70%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반면에 기아차는 2%대 반등이 나타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20%, 삼성 SDI 2.83%, 카카오 3.40%, 셀트리온이 3.15%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87% 하락하면서 906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하락 오늘 볼 수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흐름 자체는 코스피와 비슷합니다. 오전장에 그나마 좀 반짝였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흐름이 좀 출렁거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해주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외국인이 1,840억 원, 기관이 235억 원, 개인들이 2,173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3%대 이상의 하락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3%대 하락세, HLB가 5%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펄어비스가 3.38% 조정받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1.77%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5% 가까운 조정 보이고 있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와 시젠이 0%, 0.91%, 0.65% 각각 상승해줍니다. 에코프로비엔과 CJENM 2%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코스피 특히 3,000선 이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마감장 3,000선 이탈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주연 위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지금 미증시가 금요일 날에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 부분이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장막판에 좀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 부분이 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꼬리가 좀 길게 잡혔을 경우에 다음날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을 받는 부분은 채권금리 때문이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채권금리에 대해서 페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진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었는데 6일부터 18일까지는 이제 블랙아웃으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을 하방으로 눌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요일 날 되면 미국 하원에서 이제 부양책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목요일쯤 바이든이 서명을 하게 되면 차주에 수표가 이제 발행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런 이제 대량의 그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건 호재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호재입니다. 벌써 뭐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가 되기에는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소식은 서프라이즈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4분기 어닝 시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이제 4분기가 아니라 1분기 어닝 시즌인데 이 1분기 어닝 시즌 예상치가 그 전분기 대비해서 한 21.8%가 이제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 항상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을 때 보면 실질적인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내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 4월 중순쯤 되면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대로 21% 이상의 실적이 달성이 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부분도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4월 초중순쯤 해서 시장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릴 가능성 좀 높다 생각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2월 중순부터 해서는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트렌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트렌드대로 뭐 박스권 하단까지 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뭐 한 3,15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박스권 상단까지 올렸다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올라갈 때는 현금 확보,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싶으신 것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 4월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반석 의원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전장 시작하면서부터 상승을 조금 예상을 했는데 뭐 안타깝게도 시가가 고가가 돼버리는 형국이 나타났고요. 미 국채 금리가 재차 1.6%까지 좀 근접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국내 지수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중화권 아시아 증시까지도 조정을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여지없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뭐 기껏해야 철강, 금융, 보험, 은행주 관련된 부분이랑 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주 쪽에서 뭐 조금 상승을 받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제가 방송에서 3월 1일 그 레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길어야 16, 17일까지 일부 박스권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장세, 박스권 장세에서 시장을 이겨보겠다라고 너무 잦은 매매를 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오전장부터 레터를 통해서 뭐 오픈톡방도 그렇고요. 레터를 발송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현재 보유 종목의 체력을 좀 테스트를 하시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관리의 내실을 조금 높여가시는 게 오히려 16, 17일까지 이어가시기에는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신규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장이 조금 꺾이는 게 조금 내심 뭐 썩 기분 좋은 조정은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을 조금 다지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또한 1132원 뭐 이제 돌파해 가는 박스권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6, 17일까지는 조금 일단 각오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일, 17일까지 박스권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일단은 너무 공격적인 매매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를 하락을 하게 되네요. 2,996.11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서 8거래 만에 3,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2.03% 하락을 합니다. 904.77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원달러 환율 1,13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7원 10전이나 올랐습니다. 1,133원 2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지수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문자 상담입니다. 대우건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6,128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좀 좋았다가 지금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는데요. 이주연 위원님이 대응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지금 뭐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건설이 좀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어요. 보시면 이제 장기 하락 트렌드는 일단 벗겨놓은 상태고 일단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다가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 5,000원 부근, 5,000원 뭐 많이 내려오면 뭐 5,000원 이탈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5,000원 부근에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00원까지는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물론 보시면 이제 앞에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아주는 위치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한 3,450원에서부터 이렇게 상승 흐름이 쭉 나와줬는데요. 못해도 이 중심 상승폭의 중심까지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건설 섹터는 딱히 그렇게 지금 급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 섹터 역시 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 저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도 되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 비중이시니까 기다리셨다가 한 5,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그때 비중을 갖다 한 10% 정도 늘리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는 조정 시 추가 매수, 특히 대우건설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고요.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35%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빠지네요.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매수가가 7만 원이시라는 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매수를 하실 때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갭 공간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락할 수 있는 여지, 일부 조정을 거쳐서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가에 대한 부분들 꼭 한 번씩은 더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의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코프로 하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이제 미국 포드 트럭에도 배터리 또는 양극재 뭐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해서 안전성을 높였기 때문에 뭐 화재나 안전성에 있어서 좀 더 낫다. 그리고 그 기술력은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중대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에는 무방한 그런 기업이지만 너무 고가에 사셨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매수 자리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지 그 이외의 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뭐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산업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섹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정을 받더라도 일부 이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나와도 6만 원 선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수를 하려는 대기 자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참고를 하셔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단가 조절을 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고 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너무 고가에서 매수하셔서 그 부분만 잘 가격대만 지키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이만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